최근 원전 관련주들 흐름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터져 나온 불공정 계약 논란, 이대로 원전주의 상승세는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말 원자력 르네상스는 시작도 전에 꺾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은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숲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는 거대한 흐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세계 원자력 협회 자료를 보면 오는 2035년 전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무려 16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이번 분기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거대한 변화의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과장 없이 사실에 근거해서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것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불리한 계약을 맺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 기당 약 2,400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북미나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주 활동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코 원전 한기 수주 금액이 약 13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로열티 2,400억 원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산업계 평균 기술 로열티가 보통 외서 10%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입장료와 같습니다. 원전 기술의 원천 특허 상당수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할 때마다 소송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가야 합니다. 이번 합의는 그 족소해를 풀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입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팩트에 기반한 해석일 뿐 보장은 아닙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뛰어난 원전 설계 능력을 가졌지만 실제 시공 능력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시공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으로 탄생한 마스카 프로젝트처럼 원전 분야에서 제2의 마스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각국의 원전 정책 비교 자료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단연 첫 번째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단순히 원전을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원전의 핵심 기자재 제작부터 시공, 그리고 향후 유지 보수와 해체 사업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종합기업입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탈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치만 10.7조 원에 달하며 하반기 수주 결과에 따라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전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비롯해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등 유력 SMR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가스터빈과 해상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더해져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7년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액을 21조 원, 영업이익은 1.8조 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80% 가까이 성장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끝내고 이제 막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지난 15년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매몰되기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처럼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중요한 지지선에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늘려갈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30분봉 차트상 단기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확인한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기술적 접근은 시장 상황과 수급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수익 가능성도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고 본인의 투자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원전 대장주는 BHI입니다. BHI는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보조기기인 배열 회수 보일러 ARSG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BHI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을 책임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BHI의 주가는 견고한 박스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 덕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왜 BHI를 계속 사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압도적인 수주 실적 때문입니다. 올해 신규 수주액만 벌써 1조 2,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4,7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수주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BHI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BHI 역시 월봉상 중요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큰 폭의 조정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주봉과 일봉상으로도 정배열 추세를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30분봉 차트상 장기 이평선인 120선을 딛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볼 수 있으며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지지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중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전망은 전망일 뿐 모든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우리기술 역시 월봉 차트를 보면 앞선 두 종목과 정확히 같은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괜히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기술은 원전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제어 예측 시스템 MMIS 분야에서 국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입니다. MMIS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로 한번 설치되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매우 어려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에너지원으로 SMR과 원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은 SMR에 적용될 MMIS 국책과제에 참여하며 차세대 기술 표준을 선점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포트폴리오가 원전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의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고 철도 분야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성장 동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 고점이었던 3,000원 초반대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될 수 있지만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하고 안착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지금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이평선인 21선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전 관련주라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크고 웅장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생태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강소기업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변화의 시기에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해볼 만한 두 가지 종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G2파워입니다. G2파워는 본래 스마트 그리드, 즉 지능형 전력망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업 자체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회사가 시장에 뜨거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는 차세대 기술, 액침 냉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 전력의 상당 부분이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 사용됩니다. 액침 냉각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용화에게 서버를 직접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기존 공냉식보다 전력 효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의 해답으로 원전과 SMR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G2파워는 원전 확대의 수혜와 데이터 센터 열 관리라는 두 가지 핵심 테마에 모두 걸쳐 있는 셈입니다.
최근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30분봉 차트상으로도 장기 하락 추세를 마감하고 21선 위로 올라선 만큼 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며 대응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기업들의 핵심 기술과 수주 현황을 비교한 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BMT입니다. 이 회사는 산업용 초정밀 피팅과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피팅과 밸브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고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부품인데 특히 원자력 발전소처럼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하는 곳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BMT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원자력 프로젝트에 꾸준히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MR 개발사인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 관계를 맺고 관련 부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주가 역시 장기간의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은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21선 부근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처럼 원전 산업은 단순히 거대한 구조물을 짓는 건설업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정밀 부품이 결합된 종합산업입니다. 대형주인 두산에너빌리티부터 핵심 기술을 가진 우리기술, 그리고 새로운 테마와 결합된 G2파워, 정밀 부품 강소기업인 BMT까지 각자의 역할과 성장 포인트가 다릅니다. 따라서 한 종목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각 기업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일 뿐 미래 주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악재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전이라는 긴 호흡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막연한 기대감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이 언급되었다거나 어떤 기업이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덜컥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할 매수와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원전 산업은 그 주기가 매우 깁니다. 발전소를 짓기로 결정하고 실제 완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가 역시 단기적인 급등락을 반복하며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3번에 나누어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기술적 지지선에 도달할 때마다 실행에 옮기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대형주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삼고 우리기술이나 BMT처럼 특정 분야의 강점을 가진 강소기업을 일부 편입하여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체코 원전의 경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최종 계약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SMR 역시 본격적인 상용화는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 이후로 전망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시장에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이 수정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경쟁국들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산업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과 함께 꾸준히 기업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 해외 주요 프로젝트들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지 최소한 이 3가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의 논란과 주가 조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소문에 흔들리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고 긴 호흡으로 동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고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